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수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할 텐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사례로 텍스트 자료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미지 자료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자료의 경향성 분석과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텍스트 자료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에는 벡터가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자료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에는 행렬,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함수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 텍스트 자료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의 수학적 개념인 벡터가 이용되었음을 알고 가치와 유용성을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자료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에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방금 얘기했듯이 텍스트 자료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이미지 자료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자료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인공지능,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텍스트 자료를 인식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연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자연어를 텍스트 자료를 인식하여 처리할 때 벡터라는 수학적 개념이 사용됩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기억해둬야겠죠. 챗봇,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번역 등등이 있습니다. 챗봇은 텍스트로 사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텍스트로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네.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컴퓨터가 사람의 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실용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인식하고 그 의미까지 구별하는 수준으로 성능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번역. 인공지능은 서로 다른 언어를 번역하는 번역 시스템의 발전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번역한 문장이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으나 최근에는 향상되어 딥러닝을 통해 문장을 통째로 번역하는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이 적용되면서 자연스러운 번역 시스템이 구현되었습니다. 스팸 메일 차단도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관련어 자동 추천. 네, 녹색 창에 이제 프로야구 순위를 검색하기 위해서 프로야까지만 쳐도 자동 완성된 용어들, 목록들이 이렇게 뜨는 것 알고 있죠? AI 기술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 밖에 댓글 분석, 표절 검사 이런 것들이 자료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미지 자료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은 이제 행렬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이용됩니다. 사례로는 생체 인식,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인식, 의료 영상 판독 등이 있죠. 생체 인식에 지문, 홍채, 안면 인식 등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안면 인식에 눈, 코, 입, 턱 사이의 각도와 거리를 계산하거나 뼈의 돌출 정도 등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안면 인식 기능은 표정 인식도 가능하게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가 이제 졸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경고음으로 운전자의 상태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미지 자료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의 생체 인식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두 번째, 자동차 번호판 인식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번호판이 약간 흐리거나 일부가 가려져도 정확한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차 관리나 범죄 적발에도 용이하겠죠. 의료 영상 판독도 가능합니다. AI 기술을 접목을 하면 질병으로 의심되는 점을 의사에게 알려주거나 질병 진단 정확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료의 경향성 분석과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에는 수학에서의 함수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 분야에 투자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투자자들의 자산을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스포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팀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력, 컨디션 훈련,
컨디션 측정, 훈련 성과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므로 선수별 맞춤 관리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많이 사용하죠. 몸에 붙이거나 입을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그 밖에 부상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절되고 운영되는 공장입니다. 여기에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띵스, IoT라고 되어 있네요. 무선 통신을 통해 각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 밖에 기후 분석, 로보 어드바이저 등이 있습니다. 자,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인공지능은 인지, 학습, 추론, 행동 등과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 그 중에 기계학습은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술. 또한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태동했을 1950년대 튜링 테스트를 공부했었죠. 인간 평가자가 따로 격리된 공간에서 컴퓨터와 인간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컴퓨터가 최소한 인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절차,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순서도라고 했습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인되는 경우만 참이될 경우는 논리곱,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경우 논리합, 반드시 하나만 참인 경우만 참이되는 경우 배타적 논리합이라고 했습니다. 퍼셉트론은 사람의 뇌에서 동작하는 것 중 간단한 기능을 흉내낼 수 있다는 연구에서 생겨났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컴퓨터에 기억시켜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죠.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수학은 이제 자연어를 텍스트로 처리할 때 벡터라는 수학 개념이 이용되었죠. 이미지 자료를 처리할 때는 행렬,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료의 경향성 등은 함수 등을 이용했습니다. 대단한 마무리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과 딥러닝은 서로 포함관계가 5번처럼 되어 있죠. 다음 논리 합은 이렇게, 논리 곱은 이렇게, 배타적 논리 합은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x1, x2가 둘 다 지금 거짓이네요. 둘 다 거짓이면 논리 곱은 교집합 개념이었고, 논리 합은 합집합 개념이었고, 배타적 논리 합은 대칭 차집합 개념이었죠. 그러면 지금 답이 써져 있는데 둘 다 거짓이면 합집합 거짓, 교집합 또 거짓. 그러면 어느 하나가 참이어야만 참이니까 여기 거짓. 그 다음에 지금 x2가 참인데 합집합은 참, 교집합은 둘 다 참이어야 참이니까 거짓. 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니까 배타적 논리합은 참. 마찬가지로 x1, x2가 지금 참 거짓이니까 합집합은 참, 교집합은 거짓. 어느 하나만 참이니까 참. 다음에 마지막 참이면 합집합 참, 교집합도 참. 둘 다 참이니까 배타적 논리합은 거짓.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 답이 다 달려있네요. 그냥 읽으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퍼셉트론의 탄생으로 황금기를 맞이했으나 곧 이어 1차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그 이유를 말하여라. 배타적 논리학 문제에서는 이제 진리값을 같은 점들을 하나의 직선으로 그어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 연산량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음 용어를 등장하는 시대순으로 가장 처음에는 튜링 테스트, 그 다음에 퍼셉트론, 전문가 시스템, 딥러닝입니다. 자, 5번. 어느 기사의 일부이다. 기사와 관련된 인공지능의 사례는 무엇인가? 자연어 처리 기술. 그러면 이제 텍스트 자료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이죠. 그러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확인한 뒤
사용자에게 필요한 대답을 해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걸 감지한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등등. 챗봇이죠. 챗봇. 상담할 때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이제 다른 앱을 통해 긴급 전화번호로 연결하기도 한다. 이미지 자료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의 사례는 영상 판독, 광학 문자, 자동차 번호판, 동작 인식 시스템, 그다음에 생체 인식 등이 있었죠. 표절 검사는 텍스트 자료를 인공지능이 이용한 사례입니다. 텍스트 자료는 벡터, 이미지 자료는 행렬, 함수는 경향성 분석과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행렬과 벡터와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다음 단원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내용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